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책의 150페이지에서 153페이지 펌프의 주기적인 작동을 하는 그 원인과 그리고 공기 고임 현상 등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펌프가 주펌프나 충합펌프가 이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10초 간격으로 돌았다가 썼다가 작동되었다 썼다가 또는 5분 간격이나 어떤 건물에 가보면 관계자들이 우리 건물에는 한 20분 간격으로 계속 종일 작동되었다가 썼다가 작동되었다가 썼다가 이런 현상이 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의외로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배관의 압력의 누설 현상으로 주펌프 또는 충합펌프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작동되고 이래 압력이 채워지면 또 다시 스탑되고 다시 압력이 빠지면 작동하고 하는 이 원인은 배관의 압력이 누설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누설되는 양이 어느 정도 같으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작동을 해서 배관의 압력을 채우고 또 누설되면 작동하고 하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추적해 보면은 옥상 수조와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에 설치된 체크밸브의 고장, 이 부분입니다. 이 체크밸브. 펌프가 이제 펌핑을 하면은 사실은 옥상 수조의 물은 펌프에 작동하는 무관한 수조죠. 예비 수조로서 펌프 고장이라든지 할 때 자연 낙차 압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된 건데, 펌핑한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옥상 수조로 가면 되지 않으니까 역류하지 못하게 체크밸브를 설치했죠. 체크밸브 방향은 이쪽이죠. 근데 이 체크밸브가 고무 시트 부분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고무 시트의 노후로 인해 밀착성이 떨어져 밸브의 체크밸브 기능을 완전히는 하지 못하고 이제 조금 미세하게 물이 옥상 쪽으로 역류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고장인지 아닌지는 앞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펌프의 이 토출 쪽에 체크 밸브가 있고 개폐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폐 밸브를 닫고 이제 기다려보고 이런 현상이 주기적인 작동 원인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개폐 밸브 밑부분의 압력 누설이고, 이걸 닫았는데도 압력 누설이 있다면은 윗부분의 압력 누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펌프의 토출적 주배관에 설치된 스브레스키 체크 밸브의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이패스 밸브 요거죠. 이 바이패스 밸브는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을 때는 흐르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바이패스 밸브죠. 이게 이제 열려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역류하죠. 역류하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으면은 소리도 나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압력이 빠지가 또 펌프가 도는 현상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송수구와 입상배관 주배관과의 연결 부분에 설치된 체크밸브. 여기도 체크밸브가 있죠. 이 체크밸브는 현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 지상에서 이 송수구만 보이지, 자동 배수 밸브도 뭐 보이는 장소에 가끔 많이 있습니다만, 체크 밸브는 그 안쪽에 있죠. 여기도 왜 마찬가지로 고무 시트 부분에 물질이 낀 현상이라든지 시트의 노후로 인하여 밀착성이 떨어져서 미세하게 그 물이 역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자동 배수 밸브도 뭐 보이는 이 지상에 이제 누수된다면 눈에 보이지만은 근데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체크 밸브는 이쪽으로 역류하지 못하지요.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은 송수하고 나서 배수되는 부분이죠. 알람 밸브에 설치된 드레인 밸브가 조금 열려 소량이 누수되는 경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물소리가 날 정도로 배수되는 현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극히 미세하게 수도꼭지에 물이 이제 조금 누수되는 부분처럼, 그러면 이제 10분, 20분, 30분 되면은 압력이 떨어지면 또 펌프가 돌고 압력을 채워놓고 나면 또 이제 누수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스프링클 슬립이 시험 밸브가 조금 열려 소량의 물이 누수되는 현상도 있을 거고, 그 밖에 배관이 누수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압력 챔버의 배수 밸브의 미세한 개방이나 누수 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현장에 이제 실제 우리가 업무차 점검원에 가보면은 의외로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 누수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주관식 문제에도 내기가 참 좋죠. 이런 현상이 있는데 한 5가지를 쓰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쓰라. 또 객관식 문제도 만들어내기 널려있죠. 그러니까 한번 상세하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 내용을 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까지 해놨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주펌프의 작동과 정지가 연속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걸 이제 영어로는 헌팅 현상이라 해가지고 기술사나 이런 문제에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펌프의 헌팅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충합 펌프라고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주펌프는 지금 이제 한번 작동되면은 정지되지 않는 구조로 하라고 하자는 얘기로 바뀌었죠. 그러면 주펌프를 한번 돌면은 배관의 압력이 빠지면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도니까 이제 중압 펌프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펌프가 한번 돌았다면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중압 펌프의 작동과 전시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이 반복된다는 것은 추측해 보면은
그 수화전의 노즐로 물을 뿌려 배관의 물이 압력이 빠진 후 노즐을 닫은 경우에 펌프가 작동을 하여 배관 안에 압력을 보충을 하면 펌프가 작동 정지되어야 하지만 펌프가 정지를 하지 않고 기동과 정지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자. 조금 방금 앞에서는 그 배관의 압력이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10초, 10분, 30분, 1시간 만에 작동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한 1, 2초 또는 2, 3초 보통 이 흔든 현상은 1, 2초 간격으로 윙수도 윙수 이렇습니다. 현장에 딱 보면은 그런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5초나 10초 후에 돌고 가는 압력 빠지는 거고 이건 이제 압력 빠지는 것이 아니고 기동과 정지가 이제 1초 또는 1초 5초 간격으로 돌았다 섰다 돌았다 섰다 이제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LCD 판넬의 전자접촉기가 계속으로 온오프가 반복되고 배관의 숙격 현상이 일어나며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MCD 판넬의 전자접촉기가 고장나겠죠. 금방 고장납니다. 원인을 한번 추적해보면은 배관의 압력을 채우기 위해 펌프가 작동을 하여 전체 배관 안에 압력 스위치에 설정되는 압력을 채우기 전에 압력 스위치로 전달되는 압력이 정지 압력에 도달해 다시 순간적으로 압력 스위치 내 기동 압력으로 전달되어 기동용 수압계 배장시 압력 스위치에 물이 기동 압력과 정지 압력이 반복적으로 전달되어 펌프가 기동 정지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펌프가 돌아서 이제 압력을 채우는데 이게 이제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보다는 그 윗부분의 주배관이나 저 상층 부분에는 압력은 금방 전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빨리 전달되는 게 펌프 주변의 압력 챔버에 대한 압력 스위치는 빨리 전달되지 않습니까? 펌프가 돌았다면은. 실제 돌아가지고 조금 1, 2초, 2, 3초 더 돌아야 되는데 아주 민감하게 압력 스위치에 이렇게 여기처럼 이 정지 압력에 도달했다가 울렁거림에 의해서 또 다시 펌프가 서면은 이게 이제 기동 압력에 도달했다가 또 울렁거림으로 정지 압력, 기동 압력. 그러니까 펌프가 윙함이 돌았을 뿐이지 이 배관의 물의 압력은 채우지 않고 이 주배관 내의 물의 출렁임이죠. 그러니까 압력 전달이 출렁임의 순간의 그 압력 스위치에 압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지 압력에 도달했다가 기동 압력에 도달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개선의 조치 방법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배관 전체 평균 압력과는 다르게 펌프의 작동으로 일어나는 순간적인 압력 변화를 압력 스위치에 민감하게 전달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 원인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전달하는 압력과 배관 전체에 전달되는 압력이 같아지도록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연결되는 배관의 저항이 크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와 연결되는 배관의 개폐 밸브의 개방률을 적게 한다. 그러니까 압력 챔버에 이 압력 스위치가 붙어 있다는 개폐 장치 있죠. 이걸 이제 완전히 열지 않고 어느 정도 반 정도를 열어놨다든지 이 물의 출렁거림이 이렇게 이제 민감하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기 압력 전달이 기동용 수압 피해장치에 연결되는 배관 구경이 작은 것을 설치한다. 여기서 이 배관 구경이
가늘은 걸 설치하면 이제 물의 출렁임이 압력 스위치에 빨리 전달 안 된다는 이 이야기죠. 그리고 압력 스위치에 전달하는 배관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압력의 전달이 느리게 한다. 그리고 작은 호글이 있는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펌프의 정지 압력을 전경량력의 환산 압력보다 최소한 2 내지 3kg 높게 설정하고, 그러니까 디프를, 만약에 이제 디프를 0.5로 해놨다면 이런 현상은 많은 장소에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장소에 디프를 0.5 설정된 장소에 1.5라든지 2를 했다면 이런 현상은 없겠죠. 그러니까 기동과 이 정지의 압력 차이를 0.5로 했다면은 이런 헌팅 현상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걸 길게 늘어뜨리면은 1 또는 1.5로 이렇게 2 내지 3으로 하면은 헌팅 현상이 일어나게 하겠죠. 그리고 피난배관의 구경 및 투출량은 펌프의 투출량의 주불증이 서서히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피난배관으로 나온 물로 인하여 피해가 없어야 하며 이것입니다. 설정하고 펌프의 토출적 게이트 밸브 위에 피난배관을 설치하고 펌프의 전기 압력에서 작동하는 피난 밸브를 설치한다. 토출적이 별도로 우리가 순환배관을 한번 설명을 한 2-3시간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릴프 밸브 설치하는 배관이 순환배관이 아니고 별도 이제 작은 오리피스를 설치해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순환배관이죠. 이 순환배관처럼 설치하는 게 이제 피난배관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 챔버의 공기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이 압력의 흡수를 한다 했죠. 그러니까 공기를 가득 채우면은 또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계수와 설비의 배관의 공기 고임 현상, 에어락, 에어포켓이라고도 부릅니다. 배관의 공기 고임으로 인한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용어를 에어포켓 또는 에어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관식 문제라든지 기술사에서도 출제되고 있죠. 이렇습니다. 온도수엔 스프링클러의 배관이라면 일부에 이렇게 공기가 이래서 이제 에어락이 심하면은 이게 물이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배관 내부에 부분적인 공기 고임이 생겨 고임 공기로 인해 배관의 물이 흐르지 못하거나 흐름에 방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배관 내 공기 고임이 생기는 이유로는 흡입배관의 구멍이나 파손 부분에 생겨 펌프가 흡입 중 구멍이나 파손된 배관으로 공기가 흡입되어 배관의 공기가 체류하는 현상입니다. 흡입배관의 관부속품 연결 부분이 느슨하여 펌프 흡입 중 배관 부속 연결 부분으로 공기가 흡입되어 배관의 공기가 체류하는 현상. 배관이나 밸브류, 스트레나 관부속품 등 기기류 수리 시 배관 내에 있는 물을 빼는 작업을 하지 않고 수리한 다음에 물을 채우고 굴곡진 배관 내 공기가 일부 고여있는 현상. 그리고 배관상의 펌프류 등의 임펠러의 속도 수도가 압력 수도로 변화 시 일부 공기가 발생합니다. 그 공기가 배관에 또 일부 체류하겠죠. 배관상의 물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공기가 발생한다. 주펌프, 초마펌프와 후드밸브에서 펌프에 이르는 흡입배관상에 공용하는 경우
하나의 펌프가 작동 시 역류 현상이 발생되어 그로 인해 에어포켓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어포켓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내용, 이유를 보면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노즐의 헤드로 정상적인 방수 압력과 방수량이 나오지 않을 때, 펌프가 동작이 되었을 때 펌프 토출적 압력계가 상승하지 못하고 방출수의 압력이 연속적이지 못하면서 방수 압력이 낮아질 때 에어포켓이 생겼다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흡입배관에 구멍이나 파손이 없도록 시공시 펌프가 흡입할 때 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의 내용은 위에 공기 고임이 생기는 이유의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내용들이죠. 흡입배관의 배관 부속품 연결 부분을 완전히 조여 펌프가 흡입할 때 공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배관 공사를 할 때 공기가 고일 수 있는 굴곡진 배관을 그렇죠. 가능하면 직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숭압 펌프와 주펌프의 흡입배관을 공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고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그림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에어포켓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노즐 또는 스프링클러, 시험배관, 배수관 등을 개방하여 펌프의 높은 압력으로 배관 내 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펌프가 작동할 때 수조로부터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스테인이 물질 등으로 막히지 않게 한다. 흡입적 캐피로 잠겨있지 않도록 한다. 공동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어쨌든 에어포켓 현상이 생길 요소들이 있고 또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왜 방수압력, 방수량이 안 나오나 이제 에어포켓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기 고임 현상을 이제 에어포켓 또는 에어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술자나 또 관리사 문제에서는 출제자들은 이게 공기 고임 현상보다도 이런 이제 에어포켓, 에어락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좀 폼이 나는 용어들인가 보죠. 처음에는 아주 이런 내용을 접하지 않고서는 아주 시험에서는 에어포켓, 에어락 하면 아주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